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9일 새벽 1시 41분입니다. 저는 남북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적 정통성이라는 말은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일민족 일국가라는 대원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만 후삼국 시절 그리고 현재 3개국 또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곧 하나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일민족 일국가여야 합니다. 그 일국가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야 합니다.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이 선택하고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국가만이 정통 있는 국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정통성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로 수렴이 되었고 그 통일신라가 다시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이런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줄기차게 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확인하고 자동적으로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민주공화국이 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북한 지역을 흡수해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평화적 자유통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줄이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언론관담회에서 이 헌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 이미 두 국가다. 국제법적 두 국가. 두 국가라는 것은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용적 관점이자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역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북한 노동당 정권에 떼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군대를 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헌법을 들면서 북한은 우리 땅이다 라면서 중국의 개입을 저지할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식으로 하면은 북한은 별도의 국가니까 중국군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헌법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북한 지역 2,500만 명 우리 국민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농담 삼아 사실상의 두 국가는 또 뭐고 이미 두 국가는 뭐고 국제법적 두 국가는 뭡니까? 국가가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우역다짐으로 국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나라 국자를 써서 부르면은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남북한이라고 그러지 남북국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동렬에 놓을 수가 없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칭하는 저 집단은 한 번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948년 5월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해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유엔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민주적 정부니까요. 북한은 독재적 정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두 개의 국가 하면 그건 통일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국가 관계로 바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통일이라는 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니까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걸 다 아니까 잘못하면은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진짜 조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통일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다. 이렇게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치려는 겁니다. 지금 휴전선에 철조망을 3중으로 치는 게 우리가 쳐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된 것은 체제 경쟁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법의 명령대로 평화적으로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그런 찬스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족 반역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은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을 허용하는 게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무지막지한 탄압, 국제 문제가 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겠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을 버리고 북한 지역을 우리의 국토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매국노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 양심이 있는 겁니까? 2,500만 북한 주민이 유대인처럼 학살당하고 굶겨 죽임을 당하는데도 두 개의 국가론이니까 그건 그 나라의 문제다 하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거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기자의 시각, 통일부 장관의 나 뜨거운 농담, 김보경 기자, 아마도 통일부 출입 기자로 보입니다. 가 썼습니다. 이 70대 장관,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기자로부터 경멸을 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연설을 들으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한 독일 대사관이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을 기념하며 주최한 독일 통일의 날 행사 자리였다. 공관, 대사 등 제한 해외 인사들과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초청받은 정동영 장관은 불쑥 대사님들 12.3 계엄으로 놀라셨죠? 라는 인사를 건넸다. 정 장관은 이 말에 자막까지 준비했다. 정 장관은 독일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부럽다고 하면서 한국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교류와 협력이 보수 정권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화해와 협력의 기초가 파괴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우리의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는 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라며 한국을 핵공격 대상으로 못 박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독일은 통일부가 없어 통일을 했고 한국은 통일부가 있어 아직 통일을 못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셀프 디스성 발언은 아마도 농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례 인사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분단국가의 통일부 수장이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누가 웃을 수 있겠는가? 정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 연설이 끝난 뒤 만난 한 인사는 정말 낯뜨겁다고 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인 통합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장관이 국내 정치에 매몰 때 분열의 언어를 난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보수 정부 공격하느라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은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 장관의 앞서 연설한 게오르그 빌 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가 북한 군인들이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유럽에서 싸우고 있다며 러시아, 북한의 군사 밀착을 우려했다. 정 장관은 독일, 벨기에 방문을 위해 28일 출국했다. 현지에서 열리는 통일의 날 기념 행사와 국제 한반도 포럼 독일 세미나에 참석하고 정부 의회 인사들을 만난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독일 대사관 행사 때와 같은 연설을 할까 걱정된다. 경멸을 받을 만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동서독으로 갈려 있을 때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독은 이 통일 문제나 이런 거 동독 관계 문제를 외교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무부에서 관장했습니다. 즉 동독은 독일의 일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할 때 서독의 기본법, 헌법입니다. 헌법 체계로 동독을 흡수해버렸습니다.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걸 정 장관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서독은 동독을 주권국가로 대등한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하는 과정에서 새로 헌법을 만들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두 개의 국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구적으로 분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민족이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민족은 하나의 몸이라야 합니다. 그걸 조동강내겠다는 게 두 개의 국가입니다. 두 개의 국가론이고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이런 남북한 발언에 대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간힘을 쓰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동영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세니까 묻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정권이 자신의 국토 반을 깡패들에게 넘기줍니까? 그걸 교류라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북한 인권에 아무 관심이 없고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3대에 대한 분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색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통일을 포기하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고 우리 국민 2,500만 명을 포기하는 자는 반역자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